정말 이때까지 쓴 돈만 해도 한 5천만 원? 스피큐를 모공에 꽂는다고 모공이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도 이런 거 먹으면 저렇게 효과를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인스타에 맨날 뜨는 그 SNS 광고템을 직접 써보고 리뷰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엄청난 코덕이라서 화장품에 진짜 관심이 많고 정말 이때까지 쓴 돈만 해도 한 5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10몇 년 동안 썼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SNS 광고템 진짜 효과가 있는지, 과대 광고인지 성분까지 싹 다 리뷰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프롬메디 넥 마스크. 인스타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저 봤어요. 붙였다 떼면 목주름이 싹 다 없어지잖아요. 시술로도 안 잡히는 목주름을 이 팩으로 잡는다, 이렇게 광고를 하던데, 일단 시술로도 안 잡히는 걸 의약품도 아니고 화장품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해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뜯어보면 이렇게 목 모양대로 길쭉하게 붙일 수 있게 되어서 목에 붙일 수 있는 팩인데요. 재질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시트예요. 얘를 목에 붙이고 2-30분 정도 있으면 마스크가 투명해진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투명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래 붙이고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더 오래 붙이고 있으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딱 30분만 진짜 붙여가지고. 근데 사실 더 붙일 수 없었던 이유가 얘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잘 때 누워있는다라고 하면 좀 더 오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한 번 붙인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로주름이 사라지거나 많이 옅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분을 보면 콜라겐 컴플렉스,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 그리고 엑소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엑소좀 스킨 부스터 설명할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엑소좀과 같지만 유래는 다른데요. 엑소좀이란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소포초의 일종인데요. 세포 간의 정보 교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과학 시간에 세포 배우면서 소포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나올 때 동글동글 물방울처럼 작게 포장되어서 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소포체의 일종을 바로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이 엑소좀 안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RNA 등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매개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좀이 다른 세포로 보내지면 이걸 받는 세포에 이 엑소좀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들어와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엑소좀을 간단하게 보면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세포에서 유래했냐에 따라서 다 다른 기능을 하겠네요. 맞아요. 엑소좀은 줄기세포, 식물, 미생물 등 다양한 세포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기는 성분이 달라지고 또 기능도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받는 스킨 부스터에 사용되는 엑소좀은 보통은 인체줄기세포 유래 제품이 많은데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인체 유래 줄기세포보다는 조금 더 식물성에 조금 더 트렌드가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이 프롬메디 제품에도 애플 엑소좀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유래 엑소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엑소좀은 유래, 농도, 정제 방식, 품질 에 따라서 그 기대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엑소좀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 팩을 사용해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성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습 효과가 있는 팩 정도로 보이긴 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하이드로겔이어서 끈적임도 없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습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광고처럼 목주름이 눈에 띄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보습이 충분히 잘 되다 보니까 목이 좀 하얘지면서 수분 공급이 돼서 좀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가로주름은 노화로 인한 주름이 아니라고 예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 가로주름도 화장품으로 좀 완화할 수가 있어요. 이미 생겨버린 깊은 가로주름은 화장품으로는 없앨 수 없고 시술로 해야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주름 설명편에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이미 흉터처럼 파여버린 주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효과 좋은 건 목전용 아주 묽은 필러를 이용해서 채워주면 감쪽같이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메디큐브 엑소좀 샷. 이것도 엑소좀이네요. 바르는 엑소좀이라고 해서 주효과를 모공 타이트닝이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름은 엑소좀 샷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바로 니들샷이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로 니들샷처럼 스피큘 형태라고 해서 바르면 따끔따끔한데요. 이런 스피큘이 피부의 턴오버를 일으키게 되고 피부 재생을 일으키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니들샷 같은 경우에는 시카, 진정 성분 위주로 들어가고 엑소좀 샷은 엑소좀을 주 원료로 사용했다는 점이 달라서 타겟하는 효과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기 들어간 엑소좀은 락토바실러스 유래 엑소좀이라고 해요. 이런 유산균
아마존 유래 엑소좀은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 피부 장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디큐브 엑소좀은 농도에 따라서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건 7500샷 제품이고 고농도다 보니까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3일 주기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보셨을 때 많이 따가워요? 되게 따갑더라고요. 이걸 발랐을 때도 따갑고 뭐 흡수시키려고 살살살살 롤링할 때도 따갑고 한참 뒤에 그 다음날에도 만졌을 때도 얼굴이 꽤 따갑더라고요. 진짜 이제 이 리들 스피큘의 효과가 있구나, 많이 첨가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가워도 발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피큘의 효과고, 그 스피큘이 케미컬 자극, 그다음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피부의 턴오버를 시키고 재생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따끔거리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결이 고르지 못하고 흉터가 있다든지 여드름이 있다든지 자국 개선을 한다든지 피부의 턴오버를 좀 시켜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너무 건조하고 피부결이 좋고 매끄러우신 분들, 기미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안 맞으실 거예요. 여드름 있는 분들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드름 있는 분들 사용하면 좋죠. 왜냐면 여드름 피부 자체는 피부 턴오버 주기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질 자체가 약간 과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질의 턴오버를 정상적으로 해주면서 턴오버를 잘 해주면 모공을 막거나 피지선을 자극시키지 않고 또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화장품으로 모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미 넓어진 모공을 확 줄인다 이렇게는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모공 레이저들이나 모공 줄이는 시술 같은 경우도 한 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공이 생기는 원인이 피지가 과다 분비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화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졌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화장품으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처럼 피지 조절 효과가 있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레티놀처럼 피부 턴오버 주기를 조절하고 피부 재생을 시켜서 새 피부가 빨리 자라나게 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은 할 수 있어요. 모공에 엑소솜을 바로 꽂아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스피큘을 모공에 꽂는다고 모공이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리들샷처럼 이 스피큘이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엑소솜과 같은 앰플 성분이 잘 침투가 되고, 또 이 앰플의 효능 때문에 유순 밸런스가 맞춰주고 항노화 성분으로 탄력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모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바로 바이오던스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입니다. 이건 저도 광고 보고 정말 훅 했거든요. 모델분이 이제 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장님도 광고 보고서 많이 사세요? 가끔 사요, 가끔. 걸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혹합니다.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펌핑하는 세럼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크림입니다. 속건조 개선 효과를 타깃으로 한 제품이거든요. 보통 속건조라고 하는 건 세안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당기거나, 또 여러 제품들을 레이어링해서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서부터 너무 쩍쩍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 속건조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너무 강한 클렌징을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수분이 과하게 빼앗기고 본인의 천연 보습인자인 유분이 너무 앗아가면서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분 섭취를 너무 안 했을 때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진피의 60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더 건조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속건조의 가장 좋은 성분은 바로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은 본인의 1000배나 되는 두피의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해요. 화장품으로 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여기에도 역시나 히알루론산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제형이 크림이잖아요. 히알루론산 성분의 토너를 먼저 발라주고 같은 성분의 앰플 같은 거를 같이 병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성분의 조합이 히알루론산, 그리고 세라마이드, 그리고 유산균이더라고요. 요즘 피부 장벽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유산균이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분으로만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주면서 유산균이나 세라마이드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성분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성분 자체는. 엄청 꾸덕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정말 쫀쫀한 약간 기름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바르고 났을 때 바로 이제 광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조하신 분들이 선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유수분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트러블이 많다든지 또 지성인 피부에 있어서는 너무
좀 기름지다라고 생각은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약간의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년 여성분들, 또 너무 건조하신 피부 얇으신 분들이 쓰면 정말 만족하실 제품인 것 같아요. 건조는 약간 물 같은 제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피부 장벽을 좀 코팅해 주듯이 사실 우리가 뭐 알로에 겔이나 뭐 이제 수분 겔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건조해서 저 수분 크림 한 통 다 써요 하는데 보니까 젤 제형을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습은 많이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날아가요. 거기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유분이 함유된 제품을 코팅하듯이 더 발라줘야 수분이 안 날아가는 건데 수분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실 거예요. 실제로 바르면 그 광고처럼 속광이 나요? 즉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여기 하고 뭐 선크림 바르고 쿠션 하면은 굉장히 광이 유지가 잘 돼서 약간의 광고 효과처럼 내기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시스루 재생크림처럼 발라드리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프랑스 약국 브랜드고 SVR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시카비트 발라드리면 약간 광이 돌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포인트가 사실 바이오던스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사용감이나 마무리감 그리고 광나는 거. 근데 이렇게 좀 기름진 건 아침에 써도 괜찮아요? 써도 되는데 이제 피부가 건조하신 분도 사실 여름 되면 덥다 보면 건조하신다는 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침이어도 좀 건조할 때는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는 게 오히려 좋고 한여름이고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번들거려서 화장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피부 상태 그리고 계절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선택해서 발라주는 게 좋죠. 다음으로 사용해본 제품은 파넬의 아하 9.12 오미자 세럼입니다. 이건 신기하게 워시오프 세럼이더라고요. 각질 케어해주는 제품인데 이 세럼을 바르고 1분 정도 가볍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내는 제품이에요. 이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하 성분이 메인인데요. 아하는 유명한 다들 아시는 각질 제거 성분이죠. 보통 아하, 바하, 파하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하는 글리콜릭산, 락틱액시드 이런 성분들이 대표적인데 수용성이어서 피부 표면에 필링을 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바하는 살리실산을 말하죠. 바하는 지용성이라서 모공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고 피지를 잘 녹여주기 때문에 피지를 조절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자극이 비교적 아하에 비해서 세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는 추천하지는 않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파하는 뭐냐면 아하, 바하와는 다르게 분자가 훨씬 더 커서 흡수되는데 굉장히 더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라든지 건조한 피부에 있어서 좀 더 순한 각질 케어가 필요하다 이럴 때 파하를 씁니다. 이 세럼에는 아하가 들어가 있어서 가볍게 데일리 필링해주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피지 알갱이가 뽑혀서 나온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해봤는데 전혀 안 나왔거든요. 피지라기보다는 약간 묵은 각질, 미세한 그런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밀려져서 나오는 것 같고 피지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 자체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피지가 잘 녹진 않아요. 아마 피지가 뽑아져 나오거나 블랙헤드가 뽑아져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가벼운 그런 각질층, 죽은 각질 세포들이 조금 밀려져서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나왔어요. 주기적으로 제가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외의 메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C, 오미자가 들어있더라고요. 1분 후에 바로 씻어내는데 비타민C 흡수가 돼요? 사실 이제 비타민C가 흡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비타민C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흡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타민C가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잘 흡수가 될까? 그리고 했는데 우리는 또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타민C 앰플을 발라서 뭐 피부톤을 개선시킨다든지 항산화 효과까지 하는 그런 효과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건 그냥 각질 제거용 뭐 데일리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화장품은 아니고 식품인데요. 바로 오니스트 트리플 샤인입니다. 이 제품의 메인 컨셉이 기미 잡티 예방이더라고요. 멜라닌이 생성되는 3단계를 차단하는 성분의 배합이라고 합니다.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비타민U, 포도 농축액, 비라이트, 비타민 B3, 비타민 B6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논문들이 많잖아요. 이건 이 제품에 대한 임상 결과는 아니고 해당 이제 비타민 성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논문이 이렇게 결과가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거 먹으면 저렇게 효과를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은 양을 넣었는지 또 성분 조합은 어떤지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의약품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 그런 캔디류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당 떨어질 때 먹을 수 있는 나름의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이제 뭐 정말 김이나 뭐 잡티, 항산화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뭐 배곡수액 같은 거, 글루타치온 수액을 고용량으로 맞는다든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맞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맛은 있어요. 간식으로 드시기엔 괜찮습니다. 5개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어요? 제가 그냥 보통에 뭐 쓴다라고 하면 데일리 그냥 한 번씩 쓰는 보습 제품으로 가장 무난하게 바이오던스 스킨글로우 에센스 크림을 꼽아볼게요. 성분들도 보면 히알루론산과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제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보습을 주면서 또 광을 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제품이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요.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그대로 제목에서 알 수 있었던 그런 효과를 그냥 광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낸 듯한 느낌이어서 이 제품을 베스트로 꼽아볼게요. 그리고 가장 느낌이 별로 안 왔던 거는 사실 이제 요거였고요. 사실 이제 의도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각질 제거를 뭐 새롭게 좀 풀고 싶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세럼이면 세럼의 역할, 그 다음에 각질 제거면 각질 제거의 역할이 필요한데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이렇게 5가지 SNS템을 직접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또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또 추가로 궁금했던 제품들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사용해보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청담 닥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